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3월 16일 저녁이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닥이 1.48% 상승을 하였고 코스피가 0.7%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잠시만요. 뭐 있다라니? 또 지워버렸네 이거를. 알겠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기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고 또 연기금이 그래도 어제 오늘 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 오히려 나쁘지 않죠? 언제 또 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연기금이 들어왔고 오늘은 좀 기관들 이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에 반해서 요 기타 법인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왔다. 뭐 오늘 얘네들 개인들이 팔아주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기타 법인은 참 끊임없이 팔아요. 한 번을 사준 적이 없다라고도 봐도 되는 부분인데 뭐 이래나 저래나 그걸 떠나서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건 뭐 우리한테 참 긍정적인 얘기고 또 하나 3월 초부터 2월 말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 반도체도 당연히 코스닥의 반도체, 제약바이오 섹터가 나눠지지만 반도체는 어느 정도 당연히 반도체도 상승을 하겠지만 이번 3월 중순은 뭐다? 제약바이오가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서 그만큼 많이 빠졌고 그동안 많이 밀렸고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섹터 종목들 대부분이 요 주가 그러니까 시장이었을 때 주가의 위치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대부분 괜찮았어요. 그죠? 이제 코스닥에 머리를 줄 수 있는 시장이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실제적으로 18일 날이죠.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또 얘기가 나올 건데 그 얘기 자체가 긍정적이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장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 뭐라 그럴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좋은 쪽으로 빵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호재라고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예요. 그냥 쏘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 애들과 아예 못하는 애들이 성적이 나왔을 때 얘가 30등이 올랐다. 30등이 올랐다면 엄청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얘가 원래 뭐 1등 하던 애예요. 그러면 다시 1등을 하더라도 그냥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할 일을 했다. 뭐 욕은 얻어먹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것처럼 그런 흐름이 혹여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살포시 걱정은 돼요. 왜? 오늘 시장의 흐름이 일단 이 몸통을 넘어서는 그림으로 마무리는 됐지만 어찌됐든 요 자리를 넘어서면서 마무리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내일 이 945포인트를 넘어서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넘는다 하더라도 950포인트에서 맞고 혹은 945포인트에서 맞고 떨어지면서 몸통이 945포인트 위로 올라서지 못하면 한 차례 눌림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시장이 지금 4일 연속으로 좋은 시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벤트가 내일 모레인데 그러면 내일이라도 한 차례 눌러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내일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날하고. 왜? 그러지 않고 꾸준하게 이벤트 날까지 상승이 나온다면 이 하락 폭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이 이벤트가 항상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왜? 긍정적
시장 자체가 지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긍정으로보다는 부정으로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항상 반대되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 뭐 제가 그냥 노파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일단은 머릿속에 염두는 해 두시고 시장을 바라봐라. 그럼 내일 코스닥 945포인트 넘는지, 넘긴다면 950포인트 넘어서는지 체크, 그리고 945포인트 위로 몸통을 올려놓는지 체크. 그렇지 않으면 한 차례 눌릴 수는 있다. 이틀이든 금요일까지 해서 920포인트가 1차 지지 밀리면 잠시만요. 920포인트가 1차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못 지키면 913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라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하락폭 자체가 적기 때문에 또 기존에 코스피보다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런지 상승 자체가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흐름 자체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크게 차이는 없다. 대신 봉의 크기만 다를 뿐이다. 왜? 코스닥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올라올 때도 그만큼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코스피도 3100포인트 위로 몸을 올려놓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하락을 했을 때는 301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3035포인트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정도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번 주 정확하게 모양을 완벽하게 돌려놓은 자리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 3일 정도 거래가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좀 돌려놓는 모습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950포인트 코스닥, 코스피는 3100포인트 위로만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종목은 어제 신규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TS 인베스트먼트 얘도 오늘 상승을 했죠. 오늘 7.7% 상승을 한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를 또 확인을 하러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다. 지키면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ECS 같은 경우도 오늘 4% 정도 상승을 냈고, 얘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저점은 6,600원 잡고 또 대응하셔도 될 부분이고요. 흥국 FMB 같은 경우도 오늘 6% 상승을 했죠. 말씀드리고 나서 다들 상승을 했어요. 아무튼 수익 실현을 길게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다시 내려오면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내일 혹여나 밀리더라도 5,000원 위에서만 지지해주면 또 한번 쏜다. 그렇지 않으면 한 차례는 눌릴 확률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신풍제약이 스타트를 좀 끊어주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때도 제가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올라올 만큼 올라온 자리니까, 요 밑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자리잖아요. 올라올 만큼 온 자리니까 다시 눌릴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차적인 이 98,000원대 혹은 9만원 정도까지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다. 그런 자리에서 다시 잡는다면 또 한 차례 14만원 부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나왔던 뭐 이제 대웅이든 대웅도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죠. 옆으로 이제 돌리는 자리예요. 돌리는 자리인 거고, 한 차례 36,0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 추세적으로 반전이 되려면 이 4만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한 번은 나와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크게 봐도 요 안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이 당분간은 나타날 거다. 윗꼬리를 혹시나 달지 모르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드렸어요. 그런 부분인 거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죠. 밑바닥 저점을 만들어 놓고 요 자리에 대한 몸통 위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얘도 크게 보는 요 박스권 안에서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조만간 뭔가 한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같은 날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간에 종근당은 시간에 상한가를 못 갔고, 종근당 바이오는 상한가, 그 외에 좀 가벼운 경보제약하고 BC월드 제약이 좀 뒤따라가는 그림이 좀 나타났죠. 그쵸? 실제적으로 대웅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기존부터 대웅보다는 종근당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이죠.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렀던 요 자리, 그러니까 19만원에서 19만 5천원을 내일 넘기고 몸통으로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지 못하면 당분간은 여전히 박스권인 거고, 서고 끝난다면 그 다음 목표가를 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종근당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근당 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면 얘도 실제적으로 7만 3천원 위로 머리통을 올려놓는지를 체크해라. 머리통을 못 올려놓는다면 다시 눌릴 때는 6만 6천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찌됐든 크게 보면 박스권이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도 중간값을 그어놓고 이 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그 다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상승을 크게 했죠. 말씀드린 대로 모양이 움직이고 있죠. 바닥 찍고 한번 올라온 다음에 뭐해라? 팔아라. 다시 내려올 때 짝꿍댕이 패턴 만드는지 확인하고, 짝꿍댕이 패턴 만들면 한 번 더 요 그림대로 움직일 거다라고 그랬죠. 그죠? 일단 한번 슈팅이 나왔으니까 다시 눌릴 때까지 이제 지켜봐라. 아무튼 수익들 축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은 못 움직였죠. 어제까지 상승이 나왔고, 그쵸? 일단은 34,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그림이에요. 한 차례 더 눌리더라도 33,000원만 유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또 한 번 위로 올라탈 수 있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넵지노믹스가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 나오죠.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 같아요. 얘네들도 한방 슈팅을 내놓고 차라리 옆으로 기어가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차례 눌러놓고 슈팅을 내놓고 계속 이 자리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버티거든요. 얘도 조만간에 내일이든 모레든 한번 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마시스도 오늘 상승이 또 한 번 나왔죠. 3%. 일단 6,500원 다시 확인하는지 체크. 넘어서면 또 한 차례 이 7,000원대에서 8,000원대 또 구경하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단계적으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감사 보고서가 나왔죠. 실적이 사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얘는 뭐 백신 관련 진단키트 쪽이 아니라서 그런지 실적이 그렇게 좋게 안 나왔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일단은 바닥은 형성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눌리더라도 12,000원 이탈하는 집만 체크하시면 되고,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실적이 이제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실적 발표가 나고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애들은 주구장창 떨어지다가 실적 발표가 나고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재료가 소멸됐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지지하는지 체크하시고, 지지한다면 한 차례 15,000원, 16,000원대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고 종목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또 6% 정도 상승을 했죠. 아직 2만원, 19,000원대 안 왔으니까 조금 더 보실 분들은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PM테크 오늘 안 움직였어요. 얘는 조금 계속 거래가 좀 들어오는 그림이 안 나타나 주니까 요 구름대 안에서 지금 버벅된다. 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버벅대는 거, 여하튼 2,800원 지지하는지 보시고, 위로는 이 3,150원에서 200원 넘어서는지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아시아나 IDT도 오늘 상승을 강하게 나왔죠. 여기 27,000원대 말씀을 드렸던 자리죠. 오늘 26,750원 한 7% 정도 상승을 했다가 한 차례 눌렀어요. 눌러놓고 다시 구름대에서 버티는 그림이니까 크게 23,000원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한 번은 더 이 고점 혹은 이 3만원대를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하시고, 다시 밑에서 잡을 분들은 손절을 잡고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신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은 뭐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KPX 생명과학 오늘 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요 이후로 제가 한번 언제였나요? 3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3월 11일 날 요 날이죠. 요 날 다음 날 흐름 보면서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얼마예요? 8,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이 만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9,7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밀렸어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 윗꼬리를 좀 달 확률이 아직까지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서 이 만원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위아래 흔들어대면서 물량을 모아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윗꼬리가 좀 강하게 나오고 빠르게 훅 올랐다가 훅 밀리는 그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지킬 자리만 지켜주는지 꼭 체크해라. 이렇게 훅훅 밀리면서 지킬 자리를 못 지키면 뭐다? 저점을 갱신할 확률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만원대 또 확인하러 올라오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젠백스 같은 경우도 바닥을 다시 만들어 놓고 기존의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얘 같은 경우는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가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어요. 이탈을 했던 적도 있지만 빠르게 잡아 올려놓는다라는 거. 그죠? 그럼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자리인 거고, 고점은 위로 이렇게 잡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게 보면 박스권인데 박스권에서 저점을 올려가는 그림인 거고, 거기에 중간값을 딱 그어보면 그 자리가 최근에 저점 부지 부근, 그러면 또 거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이렇게 자리가 나와요. 그럼 대략적으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 26,0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이 나올 확률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밑으로 밀릴 때는 23,200원, 23,000원에서 23,500원 잡을게요. 그 자리만 종가상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은 26,000원대 혹은 뭐 윗꼬리 달면서 27,500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슬금슬금 얘도 이제 뭐 자리를 잡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리를 정확하게 잡으면 그때는 35,000원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게 바로는 오지 않더라도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진 기존에 호재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놓고 고점을 안 넘겼어요. 좀 주포들이 양아치거든요. 한 방 빵 쌓아놓고 쳐밀고 누르고, 한 방 빵 쌓아놓고 쳐밀고 누르고, 즉 어떻게 보면 돈 없는 주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아직까지는. 아니면 이게 하나의 큰 그림을 가기 위한 매집일 수도 있는데, 그걸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 이지랄 하다가 밑으로 첩하고 들어가 버리면 뭐다? 나가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서요. 어찌됐든 이 종목도 현재 이 자리대에서는 크게 보면 요렇게 모양을 하나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크게 보면 큰 박스권인 거고, 그 박스권의 중간값을 이탈을 해서 중간에 중간값까지 내려갔다가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고, 어디? 이 상단을 두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눌리면서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이 중간의 중간값을 현재 때려주고 있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못 올라타면 한 번 더 중간값, 한 번 더 중간값을 확인할 수 있다. 13,500원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 14,6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만 나타나 주면 뭐다? 다시 15,400원에서 또 한 번 17,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월봉도 나쁘지 않다. 그림 자체가 기존에 거래가 처음 들어왔던 요 자리 위에서 버텨주는 그림이다. 그래서 윗꼬리를 빵야 단다라는 건 여기에 대한 매물을 현재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를 하다가 재수가 없으면 밀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막 소화를 하는데 돈이 떨어지든지, 야 이거 우리가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하든 아니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오자 라는 얘기, 지들 간에 대화가 끝나고 나면 뭐다? 그때서야 기다렸다가 빵 하는 거죠. 뭐 대부분 뭐 싸움 영화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나와서 주인공이 그 뭐 대빵들한테 두드러 쳐맞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 살려줘서 거기서 뭐 고수를 만나 무술을 연마하고 마지막에 이제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는 막 자기 혼자서 뭐 200명이든 300명이든 다 뚜루패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죠? 그런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리딩방 혹은 이제 3월 이 중순이 지나가니까요. 이제 4월 초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4월 초 또 공부방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줘야만이 열리는 부분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공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